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이드 러너는 현재까지 최고의 SF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극도로 황폐해진 그야말로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의 뜻은 유토피아의 반대말인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디스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디스토피아적인 지구 환경을 피해 새로운 행성 개발이 필요했던 인류는 지구인의 생체 조건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행성의 환경 때문에 복제인간 안드로이드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반란을 일으켜 행성을 탈출하고 지구에 침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수명 제한의 비밀을 푸는 것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이들을 색출하는 임무를 일컫고, 영화의 스토리는 이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통한 포스트 휴먼의 등장 이유를 영화는 지구 환경의 황폐화로 인한 새로운 행성 개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마저도 살기 어렵게 된 지구,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하기 위한 행성 개발은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개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성을 점령하기 위해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일을 월등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전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병기로서 복제인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Quite an experience to live in fear, isn't it? That's what it is to be a slave.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세 번째 영화 아일랜드, 클론도 인간이다.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했던 황우석 박사가 연구 과정에서 난자 사용과 관련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했고, 또한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방송 보도로 떠들썩하던 2005년에 한국에서는 영화 아일랜드가 개봉되었습니다. 주제도 그렇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 기법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작품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는 흥행의 재미를 보지 못했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영화계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무튼 동물 복제의 성공에 이어서 맞춤형 유전자 치료를 확신하고 또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전망하고 있던 때에 개봉된 아일랜드는 인간 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끼치는 해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목적은 상업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장기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겨날 것을 예상해서 동일한 유전자의 인간을 복제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를 이식받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통제된 시설에서 거주하는 복제인간들은 수요가 생길 때까지 각자 맡은 임무들을 수행하며 살아가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사에 의해 선택되어 꿈의 아일랜드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복제된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이 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복제 의뢰자에게 장기 이식의 필요가 생길 때 클론들이 무자비하게 제거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곧 회사가 말하는 꿈의 아일랜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그곳은 수술대이고 죽음의 시간이며 자신들을 클론으로서 소비되기를 기다리는 상품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장기 이식이죠. 이 소식을 접한 클론들은 마침내 폐쇄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상업주의적인 욕망을 파괴함으로써 영화는 끝납니다. 클론도 인간임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아일랜드는 복제의 필요성을 장기 공급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공급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클론의 자기 발견과 정체성 위기를 겪는 과정을 매개로 인간 이해와 관련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클론에게도 의식은 현존하며 따라서 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여서 결코 상품으로 소비될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단순히 클론의 인간됨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 뒤에 존재하며 인간 이해의 변형을 가져오는 클론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상업자본주의의 망령을 폭로하고 경고합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으로 출연한 6번째 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구에 일어난 재앙으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한 21세기 중반, 자신을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고 믿는 한 무리의 인간이 빈틈없는 통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염되지 않은 유토피아 아일랜드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엄격한 관리 속에서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길러진 복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희망이었던 아일랜드는 죽음을 상징하는 땅이 되고 제품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필사적인 탈출을 시작합니다. 삶의 모두가 거짓일 거라는 의심,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미 많은 영화에서 소재로 쓰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삶이 복제 인간의 그것일 수 있다는 영화 아일랜드의 가정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공포이기도 합니다. 1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아일랜드는 지하도시와 사막, 도심을 가로지르는 호쾌한 액션으로 그리고 화려한 액션 뒤에 숨은 과학에 대한 공포, 최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삼은 것, 어쩌면 바로 그 점에 감독이 진정으로 말하려 했던 것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화 더문, 소비되는 인간. 상업자본주의적인 탐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영화 더문 역시 그런 점을 폭로한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행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들도 인류의 생존이나 국가적인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고 판단되면 대체로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대의 과학기술은 자본과 공생관계를 갖습니다.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연구는 가능하지 않고 연구 결과는 기술적으로 응용되어 상업자본의 증식으로 이어집니다. 과학 연구에서 경제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는 압도적입니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허용된 것도 윤리적인 논의에 앞서 맞춤형 장기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낙관적인 희망과 그 희망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상업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복제에 대한 인류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복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많은 환자들 자신에게 내재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소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된 정치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야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요구를 누가 또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며, 경제 및 상업자본주의에 기초한 문명의 힘을 누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를 대체할 목적 외에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인간을 복제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겪게 된 생존의 위기에서 대안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야기되는 이상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구 자원의 한계는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행성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영화 마션을 볼까요? 어성에 홀로 남겨진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지불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떨까? 인류의 생명 존중 사상을 볼 수 있는 영화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은 상업자본주의에 익숙한 인간에게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 아바타는 고가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개발하는 행성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유형의 생명체를 복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문 역시 마찬가지 배경을 갖지만 색다른 이유가 있다면 달 기지에서 일할 수 있는 훈련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미래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에 해당됩니다. SF 영화들은 이런 상황에서 복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특히 더 문은 짧은 상영 시간과 비교적 적은 C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영화 더 문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 달 표면의 자원 채굴 기지에 홀로 3년간 근무 중인 주인공 샘벨. 그는 통신 위성 고장으로 3년간 외부와 단절되어 자신을 돕는 컴퓨터 거티와 대화하며 외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긴 3년의 근무를 끝내고 2주 귀환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희망에 부푼 샘. 그러나 샘은 어느 날 기지 안에서 신비로운 한 여인을 환영처럼 보는가 하면 기지 밖에서도 미스터리한 존재를 보게 되면서 달기지에 무언가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환영인지 실체인지 알 수 없는 존재를 조사하던 중 샘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문은 복제에 관한 영화의 종합편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문은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클론을 시도한다 해도, 즉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 환경의 변화가 클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해도 그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신이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소모품임을 알지 못한 채 이식된 기억으로 아내와 딸을 추억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가진 샘벨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살고 있는 인간은 혹시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소비되는 존재는 아닐까요? 일 중독에 빠져 살고 또 그 대가로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은 혹시 단지 회사, 사회, 국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 것이며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Lunar Industries remains the #1 provider of clean energy worldwide due to the hard work of people like you. 3 years is a long haul, you know. I know you're refilling up there, but I'm proud of you. 2 weeks to go, Sam. 2 weeks to go, buddy. I'm going home. I think we got a live one. I'm gonna go out. Okay, Sam. Leaving Serang working perimeter. Not my time. Willie, you tell me who that is! Perhaps you're imagining things. What's going on? Where did he come from? Why does he look like me? You've been up here too long, man. You lost your marbles. 2 weeks, 2 weeks, 2 weeks. I do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This is my mind. I want to go home. I know. 인간 복제에 대한 인간학적인 비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고 생명작용의 역학을 풀어내어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생명의 문제는 더 이상 한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문제는 여전히 풀 수 없는 숙제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원하는 형태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장기 이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랜스휴먼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과연 생명공학의 혜택은 인간 모두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힘에 좌우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영화 어둠의 아이들은 태국의 아이들이 성적인 폭력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또 그들의 몸이 서구 자본주의의 폭력에 의해서 어떻게 학대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한 매우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감금된 상태에서 짐승처럼 다뤄지는 아이들이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기가 적출되는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서구의 강력한 군사력과 거대 자본력에 의해 거듭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시아인의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매춘과 성폭력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문제지만 더욱 큰 충격은 장기 이식을 위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적출하는 현실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화 마더는 엄마의 모성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성을 가장한 가족 이기주의에 따른 판단이며 자본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자본 도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황해와 아저씨에서도 살아있는 자의 장기 적출과 장기 매매 현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범죄 집단에 대해 잔인하다고 말할 정도로 폭력이 등장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SF적 상상력에서 볼 수 있는 생명 복제를 통한 포스트 휴먼의 등장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한 생명 복제의 윤리성을 묻는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SF 영화는 미래의 기술을 예언하기도 하죠.
SF 고전으로 불리는 영화의 속편이 최근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은 얼마나 현실 구현이 가능할까요? 구가인 기자입니다.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한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등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준 SF의 고전입니다. 그 30년 뒤를 그린 속편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전편 개봉 당시 인간 복제는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10여 년 뒤 복제한 돌리가 탄생했고 이젠 소, 돼지 등 다양한 복제 동물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유전자를 바꾸는 편집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자체를 만들어 인공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화처럼 성인을 복제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설명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상태, 그 상태로 복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태의 동물 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한 5년 뒤, 10년 뒤는 그런 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속편에는 매력적인 인공지능 연인부터 게임기 같은 무인 폭격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소개됩니다. 특히 네온사인을 홀로그램이 대체했는데 실제 홀로그램은 요즘 K-POP 스타들의 공연에도 활발히 쓰입니다. 그만큼 발전이 됐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영화에 묘사된 것 같은 그런 거대 홀로그램을 현실에서 보게 될 날도 어쩌면 2049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영화는 또 얼만큼 현실화될까?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가인입니다. 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과제와 토론입니다. 과제는 인간 복제를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인간 복제의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은 인간 복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작 전까지입니다.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말고사는 대체과제로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한 영화를 선택하여 그 영화의 문화 코드 분석 보고서 A4 1매와 영화 평론문 A4 1매, 총 A4 2매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후 한글 파일을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날짜는 기말고사 기간인 12월 18일부터 24일 자정까지입니다. A4 2매 한 컴 바탕책, 크기는 10이고요. 간격은 160입니다. 줄 간격. 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의 강의를 진행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용해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컬처리스트 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